네, 지금 숲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는 그래도 후반 갈수록 강해지는 모습을 드러내기는 했지만은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레벨대까지 올라왔죠. 1360원 선 밴드 상단을 뚫어냈는데 여기에서부터 시장의 이 실타래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이어질 테니까요. 최현주 전문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궁금하신 분들은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에서 남은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종목 진단 이제부터 좀 달려보겠습니다. 꾸러기TV님 제주 반도체 궁금하시다고요. 티파니님 안녕하세요. 인사 남겨주셨는데 반갑습니다. 자주 놀러오세요. 강병옥님이 또 안녕하세요 해주셨는데 오늘은 종목 궁금하신 건 없으신가요? 그리고 서유아님 계시고요. 사신님께서도 파이nem텍 신청해 주셨네요. 비추님도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진단 첫 번째 종목은 전화 상담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우리기술. 우리기술 얼마에 사셨어요? 1,560원요. 1,560원. 비중 어떻게 되시고요? 30%. 비중은 30%. 우리기술이 종목 사이즈도 좀 작고 거래가 많지는 않은데 어떻게 접근하셨어요? 한우가 괜찮다 해서 샀는데. 아, 추천받으셨군요. 그런데 지금 조금 손실 구간이시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아니, 올라갈 수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러면은 이 종목 뭐 기한이라든지 뭐 원하시는 목표가라든지 이런 게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그냥 진짜 괜찮으면 네. 조금만 올라도 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큰 수익 아니더라도 원금 회복 그리고 수익 나면 좋고 뭐 이런 상황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우리기술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근래 들어서 안 좋아가지고 이번 주에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흐름이 좀 바뀐 건지 잠시만요. 네. 우리기술입니다. 주변 지인분 이야기 듣고 사셨대요. 이럴 때 대놓고 원망도 못하고 소갈이 하게 됩니다. 1,500원에 사셔가지고 오늘 종가가 1,352원이니까 10%가량의 손실 구간에 놓여 있습니다. 과연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을지 이 종목 어떤 부분을 포인트로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지인들 얘기 듣고 뭐 잘못 사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죠. 자, 이 우리기술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조금 우리 시청자님이 만약에 엊그저께 1,500원 정도, 그러니까 뭐 이번 주 초나 아니면 지난주 말 그때 1,500원 정도 갔었는데요. 그때 매수하셨다라면 투자 굉장히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기술이 주가가 움직이는 건 원전하고 관련된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좀 크게 움직이죠. 지난주부터 시작해갖고 좀 저런 것들, 이 국회의원 선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제 주위에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좀 야당이 좀 많이 우세하지 않냐,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원전 같은 경우는 현 정부에서 막 밀고 있는 그런 쪽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여기 1,500원에 매수하셨으면 높게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밑에 깔려있을 때 매수를 한 게 아니라. 그리고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를 좀 달긴 했습니다만 이 원전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다 안 좋았죠. 자, 현 정부가 그 원전 쪽 이런 쪽을 추진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의석이라도 좀 이렇게 얻었으면 힘을 받기가 쉬울 거예요. 하지만 지금 야당 쪽에서는 원전을 별로 안 좋아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 자체가 단기간에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좀 여기서 되게 많이 지루하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지켜줘야 될 라인은 있습니다. 꼭 지켜줘야 될 라인이 작년 8월 달에 여기 바닥을 한번 찍은 자리가 있죠. 이 전저점 뭐 이런 자리는 꼭 지켜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좀 바닥 찍고 반등 나올 수 있었던 게 전저점을 안 깼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작년에 뭐 9월달, 10월달 이때 1,500원, 1,600원 여기서 거래가 되게 많이 된 부분들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3월달에도 마찬가지 그 가격에서 고점 찍고 밀렸습니다. 자, 보게 되면 길게 주봉으로 봐도 이건 쌍봉일 거예요. 일봉으로 보게 되면 쌍둥이 쌍봉이 두 개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그 전에 역시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탄력을 받아서 움직이기는 좀 어렵다라고 봐야 돼요. 뭐 실적이나 아주 똑소리나게 좋으면
들고 이렇게 좀 기다리다 보면 매수가 위 이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좀 크게 수익도 노려볼 수 있겠지만요. 실적도 그렇게 아주 뭐 마음에 쏙 드는 그 정도의 실적은 아닙니다. 자, 실적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작년에 67억 정도가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근데 시가총액은 2천억입니다. 뭐 올해 129억 정도가 나온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나중에 나와 봐야 하는 거죠. 뭐 더 늘어난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모멘텀들 뭐 이런 걸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주가 움직임으로 보면 그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1225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만 안 깨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가격을 뭐 아래로 이탈하고 깨는 모습이 나오면요. 그때는 위험 관리 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위험 관리 하시고 또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제가 그림을 좀 이렇게 그려놨죠. 그 가격이 1,500원 이상에서는 저항선이 상당히 많아요. 좀 이 가격 안 깨면 뭐 왔다 갔다 박스권일 테니까 1,500원 이상 정도도 한 번쯤은 움직일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1,225원 깨지 않는 선에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요. 1,500원 조금 넘어가는 구간 매수하신 가격 근처 정도 그쯤 보면 일단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그래도 원금 회복이 되면은 정리를 하고 나오자 이렇게 의견 드렸는데 궁금하신 점 없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잘 대응해 보세요. 네, 오늘 이렇게 갑작스럽게 총선 결과에 따라서 크게 좀 밀려 내려간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 우리기술도 이런 부분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모양인데요. 보면은 손절가 1,225원 이렇게 확실하게 좀 잡아드렸으니까 리스크 관리 되는 거 보시고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게시판으로 가볼까요? 게시판에 글을 쭉 올려주고 계시는데 반가 이렇게 또 인사해 주시는 분은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금 등명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은데 필명 쓰시는 분께서 올려주셨고 커피님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최근에 카페인을 한번 끊어보려고 커피를 안 마셨더니 정신이 좀 몽롱한 것 같기도 하고 커피님을 보면서 제가 정신을 차려야겠습니다. 제이든님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성자님 정미령님도 계시고요. 그리고 애경님 들어오셨습니다. 다음은 종목 하나 골라볼게요. 복구하자님께서 올려주신 한미약품 살펴보겠습니다. 34만 5천 원에 사셨다고 비중이 10%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면 될까요? 이야기해 주셨어요. 5% 추가 매수해서 중기로 전략 부탁드립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면은 저희가 yes, no 이렇게 딱 정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0% 비중이니까 5% 추가 매수 그리고 기간은 중기로 보신다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진짜로 편하죠. 예스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한미약품 되게 좀 올해 들어서 제약바이오 쪽 움직인 거에 비해서 되게 못난 짓을 하고 못 움직였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뭐 그런 거였었죠. 뭐 제약바이오 쪽 모멘텀들도 있고 다른 종목들 다 움직일 때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못한 이유는 가족들끼리 싸웠지 않습니까? 뭐 그리고 주총에서까지 가서 그런 뭐 추앙골 뭐 그런 꼴도 좀 보였습니다. OCI하고 합병을 하는 뭐 그런 한다 만다 뭐 이런 과정에서 싸웠는데 그 부분이 좀 악재라기보다는 뭐 이거 사고 싶지를 않게 만든 거죠. 야, 뭐 저러고 있어. 쥐들끼리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지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났고 제가 이 제약바이오 쪽 말씀드릴 때 그런 말씀을 자주 드리죠. 올해 하반기 정도 어딘가에서는 좀 주가가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얘기는 꽤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이면 뭐 가장 좀 앞서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가장 큰 모멘텀은 지금 노보 노디스크에서 그 비만 치료제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런 쪽이 또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탄력 있게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들은 이 한미약품이 가장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눌려있던 주가 이 정도 이상은 나중에 보면 충분히 우리 34만 5천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하반기까지 본다라면 이 가격은 충분히 뚫고 올라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주봉 한번 볼게요. 주봉 한번 보시면 저 여기 뭐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도 2021년에 고점을 찍었네요. 그랬다가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모습인데 사이클상 보게 되면 뭐 올해 제약바이오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매기가 온다라면 이 가격 40만 3천 원이라는 가격, 이 가격 돌파도 가능하리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요거는 뭐 좀 너무 머니까 올해 말 정도까지 보신다라면 이 전고점,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있었던 고점이요. 그 정도는 회복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가 37만 원 근처 정도니까요. 뭐 현재 상태에서는 5% 정도 추가 매수하셔갖고 올해 말 정도까지 기다려 보신다라면 좋은 결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약품에 대해서 진단해 드렸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스 시그널 드렸으니까 자신감 있게 추가 매수하시고 또 그대로 들고 가신다면은 이 한미약품 수익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복구화자님께서 올려주신 한미약품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으시잖아요. 첫 번째로 봐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봉치님 계시고요. 수연님도 오셨어요. 그리고 이미숙님, 레고캔바이오 여러 번 이렇게 또 답답한 마음을 좀 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복구화자님 지금 보고 계시네요. 이재필 전문가님 진단 전략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답변을 써주시면 저희가 보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진단 받으시고 나서는 이런 글 한 줄 정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더 뿌듯함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과 소통이 좀 되는 느낌이라서요.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미령 님도 지금 글 남겨주시네요. 다음 전화가 좀 와 있었어요. 이번엔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이요.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 이 종목 얼마에 사셨어요? 47,150원이요. 47,150원. 비중 어떻게 되세요? 5%요. 비중은 5%.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 좀 됐어요. 좀 되셨고 네. 약간 손실 구간이신데 이 종목 어떻게 처음에 매수를 하셨나요? 조금 내려가길래. 네. 그래서 사셨군요. 네. 그 47,000원대가 조금 내려가길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면 연초에 한 1월 이때쯤에 사신 거세요? 네네. 그랬다가 최근 들어서 원금 회복 즈음의 움직임을 나타내군요.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점을 네. 조금 올라가면 팔아야 되나 아니면 비중을 더해서 좀 가져가도 되나. 지금 비중이 5% 맞으시죠? 네네네. 5%. 그러면 원금 회복되면 팔아야 되는지 추가 매수는 한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세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 10%? 10%까지는 생각하고 계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기회를 잡아서 더 놓치게 되면은 오히려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뭔가 좀 선택의 시간이 오신 것 같긴 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예,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입니다. 이 종목 1월 달에 사셨대요. 아마 떨어진 것 같아서 사셨다는 거 보니까 그때는 5만 원 언저리에서 4만 원대까지 내려오는 거 보고 사셨다가 이 종목이 3만 원대까지 갔을 때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인고의 시간을 지나 현재 위치에 와 있는데 지금 나와야 될까요? 아니라면 추가 매수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다네요. 어떻게 보세요? 자,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상장된 지가 그렇게 크게 오래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작년 8월 달에 상장했으니까 뭐 이제 아직까지 채 1년도 안 된 기업이에요. 상장된 지 1년 안 된 기업들,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뭐 어떤 상장될 때 그때 실적 제시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그거를 충족하는 기업들보다 10종목이 상장을 했으면 9종목은 충족을 못해요. 처음에 상장시킬 때 좀 공모가를 이렇게 높게 산정을 받기 위해서 조금 이 재무제표를 마사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부터는 상장된 지 1년 안 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될 수 있으면 매매를 자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은 스토리는 있어요. 뭐 세계 최초로 세포 분석 자동화 공정, 공정을 자동화하는 뭐 그런 솔루션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글로벌 20대 제약사 중에 탑 18개 기업을 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올해 상반기에 그런 걸 내놓는다 그래요. 지금 갖고 있는 제품이
좀 그 원심 분리기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를 자동화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제품이 좀 비쌉니다. 이 큐룩스 바이오 시스템 제품이 좀 좋은데 좀 비싸요. 근데 상반기에 신제품을 내놓는데 가격을 확 다운시켜서 내놓는다라고 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수요는 좀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수요가 좀 늘어나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뭐 불이 한번 확 붙으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 아니고 뭐 한 2, 3년이라도 지났으면 그 상장되고 난 다음에 실적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고 좀 더 보유해 보세요. 내지는 더 매수하세요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보유하고 계신 거는 일단 뭐 꾸준히 조금 보유를 해보실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아래에 보시게 되면 여기 62평선 지금 상향 돌파하고 난 다음에 22평선을 쭉 타고 움직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뭐 주가가 조금 뭐 출렁출렁 하다가 이 22평선을 깬다고 하더라도 아래에 좀 받치는 자리가 있으니까요. 그 가격이 한 62평선이 있는 자리가 한 39,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지켜주면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트는 이뻐요. 예, 차트는 이쁜 게 22평선이 위쪽으로 살짝 돌아 나오면서 거기에 지지받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뭐 좀 기다려 보시면요. 5만 한 3,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뭐 이걸 강하게 돌파를 한다라면 이 제약바이오 신규 상장 종목들, 특히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쪽들은 한번 이렇게 불이 확 붙으면 무섭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로는 뭐 한 5만 한 3,000원 정도? 그 정도를 목표가로 보고 현재 보유하신 것만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 주가는 좀 더 위쪽으로 잡아드렸어요. 궁금하신 점 해결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수익 네, 내세요. 고맙습니다. 예. 시간 투자를 좀 하셔서 그래서 지금 망설이고 계시는 마음 다 이해가 됩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회사 괜찮고 그리고 또 앞으로의 이런 성장성도 어느 정도 기대가 되기 때문에 53,000원 목표가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쭉 보겠습니다. 종목이 지금 맥스트도 올라오고요. SK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이미숙님, 지나가는 것만 들어도 공부가 되네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관심 종목에 두셨거나 아니면은 이런 위치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종목의 포인트는 원전이구나. 이 종목의 포인트는 또 신제품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희 방송 보고만 있으셔도 조금씩 이 고수의 길에 가까워지실 수 있을 거예요. 노바텍도 있고 그리고 종목이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골라본 종목입니다. 바로 서원희 님이 신청해 주신 셀바스 AI 볼게요. 한창 AI 붐이 불었을 때 셀바스 AI 가뿐하게 움직였는데 한동안 안 봤습니다. 주가 흐름도 함께 좀 살펴볼게요.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2만 원대 근처입니다. 19,530원에 사셨고요. 셀바스 AI 16,000원대 현재는 자리 잡고 있네요. 비중이 8%입니다. 추가 매수, 오늘은 추가 매수 질문이 유난히 많습니다. 지금 추가 매수 가능한지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요즘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다 분할 매수를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들 하시죠. 이런 좋은 습관이 생겼는데요. 분할 매수 그 다음번 스텝에서 더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시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셀바스 AI 지금 시점에서 조금 더 사도 될지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자, 이 셀바스 AI도 추천드리고 목표가를 도달해서 리뷰를 해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리뷰 한번 해드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영 힘을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세상의 중심에는 이 AI가 있는 게 맞아요. 어떤 분들은 저도 지금 뭐 네이버 같은 종목들이 이렇게 크게 성장했던 환경, 그 환경보다 지금 AI에 대한 환경이 훨씬 더 크다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인류가 불을 발견한 데 대한 거기에 비유하기도 해요. 엄청난 그런 성장 잠재력, 이런 것들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장된 종목들 중에는 저도 이 AI하고 직접 관련된 그런 AI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들, 내지는 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들에 관심이 상당히 많은데요. 상장된 기업 중에는 지금 마음에 드는 기업이 없어요. 사실. 그래서 아직까지 비상장인 종목은 좀 노리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 상장되면 나중에 좀 노려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뭐 100% 이렇게 셀바스 AI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자, 하지만 이 셀바스 AI 같은 경우도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뭐 재작년보다 2021년보다 22년이 좋았고 22년보다 23년 이 매출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쪽들은 성장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비용을 좀 쓰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들쭉날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출 성장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올해 예상치 나오는 거 보면 이거 1,400억 정도 이 예상치가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된다라면 이거 질러야죠. 근데 이걸 100% 믿을 수가 있느냐? 이걸 100% 믿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아래쪽에 하방 쪽에 그런 쪽도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추가 매수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봅니다. 추가 매수는 보시면 전저점 근처, 그러니까 16,000원 정도 그 근처에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해갖고 좀 튀어 올라가면요. 일단은 여기 2만 원 정도, 그 정도는 저항선이니까 2만 원 근처 정도에서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만약에 이게 아래로 빠진다라면 15,150원입니다. 이 가격은 지켜줘야 돼요. 추가 매수는 가능하되 하방 리스크 이런 쪽은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뭐 16,000원 근처에서 추가 매수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추가 매수 한 부분하고 포함해서 전부 다 15,150원 아래로 떨어지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하시고 위쪽으로는 2만 원 정도 목표가로 보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님이 거의 2만 원 선 근처에서 8% 사셨으니까 지금 16,000원에서 사시면은 평균 매수 단가가 한 18,000원 정도로 맞춰지시겠네요. 목표 주가 2만 원 설정해 드렸으니까 이럴 경우에 10% 정도 목표 수익률 나옵니다. 대신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셨어요. 15,150원 이 자리 이탈하면은 미련 없이 전량 손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도 같이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이 질문의 답은 예스로 드리겠습니다. 위아래 가격 구간 확실하게 좀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원희님의 종목 봐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게시판에 종목군 또 꾸준히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올려주셨네요. 이 종목도 신청 잘 해주셨어요. 왜냐면 이재필 전문가님이 추천해주셨다가 이 종목이 100% 넘게 수익 났던 그런 종목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님의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에르진님이시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을 195,700원에 사셨대요. 비중도 좋습니다. 20%. 매도 시기를 놓쳐서 중기로 보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해주셨어요. 매도 시기를 놓쳐서 라는 이야기인 즉슨 아마도 우리 시청자님의 마음속의 목표가는 24만 원 이상이라는 말씀이시겠죠? 그때 못 팔았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 이야기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탄탄히 수익권이세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 흔들림 없이 오름세를 나타내서 안심하면서 참 안정적으로 들고 가고 계실 텐데 이 종목 중기로 간다면 직전 고점 넘어설 수 있을지 그 밖에도 목표가 얼마로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자, 이 방산주 쪽은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기 전이었어요. 바이든이 위험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때부터 방산주 쪽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지금 4배가 올라왔고요. 작년에 말씀드렸을 때보다는 2배가 넘게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우리 하나그룹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2030년까지 매출액 40조에 영업이익 5조로 성장시키겠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자, 차세대 발사체를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카이가 입찰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단독으로 차세대 발사체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해서 다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좀 미래는 상당히 좀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자, 근데 지금 단기간에 여기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여기서 이렇게 급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음선이 이렇게 떨어질 때 이때는 뭐 좀 한 절반 정도 차익 실현을 고려해봐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요건 약간 아쉬운데요. 중기 말고 장기로 보세요, 장기. 자, 이 중기라 하면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죠. 어떤 사람들은
중계라 그러면 뭐 3개월에서 6개월의 중기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년이 중기야.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근데 장기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뭐 어떤 기간을 특정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장기로 갖고 가신다라면 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좋다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 저 방산 쪽 매출 증가되는 부분들. 근데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저 단중기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유럽 쪽에서 좀 이 견제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독일 같은 경우도 뭐 155mm 포탄 공장을 우크라이나에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프랑스 쪽에서는 과거에 얼마 전에 우리나라 저 유럽에서 EU 돈을 갖고 그 EU 외 유럽 외 다른 쪽에서 포탄을 구매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 이런 안건이 나왔었는데 이거 프랑스가 주도해서 무마시켜 버렸습니다. 이거 안 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약간 좀 그 견제를 할까 이런 부분들은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여기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매물 소화를 한참 해야 됩니다. 매물 소화를 한참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자, 중기 말고 장기로 보고 들고 가시면 뭐 상당히 좀 훌륭한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비중이 뭐 한 10% 정도 줄이셨으면 제가 추가 매수할 그 자리 좀 찾아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는 20% 정도시면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더 하시면 안 되고요. 현재 있는 거 요거만 장기로 길게 들고 가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 장기로 길게 이렇게 해서 시청자님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잡아드렸습니다. 꾸준히 좀 믿고 들고 가보셔도 좋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렸으니까요. 수익이 약간은 좀 늘었다 줄었다 할 겁니다. 그런데 안심하시고 꾸준히 좀 들고 가보시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수익 거두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에르지님 보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속 보여보겠습니다 하셨는데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믿고 가봐도 좋은 종목이다 설명을 해주시네요. 다음은 손재인님께서 올려주신 SK이노베이션도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국제유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정유 관련된 종목군들도 강세 흐름을 보였었죠. SK이노베이션은 하지만 이럴 때는 또 2차 전지로 분류가 됩니다. 다소 좀 아쉬운 오늘의 또 주가 움직임인데요. 이 종목 오늘 5%나 하락했거든요. 다른 종목 대비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다른 종목은 다 앞으로 뛰는데 이 종목은 뒤로 뛰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보니까 이 미국의 바이오 업체에 투자한 게 전액 손실 처리됐다라는 뉴스도 좀 나오네요. 시청자님 사신 가격이 22만 2천 원입니다. 오늘 11만 원대니까 사실 손실률이 꽤 크신 상황이에요. 비중 10% 진단 꼭 좀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네, 저희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들고 계셨네요. 오랜 기간 동안 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SK이노베이션 언제쯤에나 주가가 좀 돌아설까요? 자, 이런 상담할 때가 제일 난감하고 어렵죠. 지금 주가 자체가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뭐 이 기술적으로는 10만 7천 원이라는 가격 깨면 이거 기술적으로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매수한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반토막 났는데 이걸 뭐 매도를 해라. 이거는 안 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 앵커님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중동 쪽이 심상치가 않죠. 뭐 좀 많이 시끄럽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보면 지금 뭐 오늘 이렇게 두들겨 맞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기술적으로는 약간 좀 위태위태한 그런 자리까지 좀 밀려 내려왔지만요. 일단 시간이 지난다라면 어느 정도는 회복이 가능할 겁니다.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이거는 뭐 손절도 안 되는 뭐 그런 수준에 지금 있는 거고. 자, 대신 보시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자, 이게 시가총액이 뭐 한 10조 정도 되는 기업이죠. 10조 정도 되는데 보시면
자, 뭐 올해 기준으로 작년에 뭐 한 1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났는데 올해 2조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주가 자체는 실적 나오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지 못한 수준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보시면 여기 BPS라는 게 있죠. BPS라는 게 주당 순 자산입니다. 자, 이게 24만 4천 원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뭐 11만 원이면 굉장히 많이 싼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저 손절 시기에는 늦어도 너무 늦어버린 상태고 기다려 보시면요 시간은 많이 필요하실 겁니다. 당장 뭐 치고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간을 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시다 보면 자, 뭐 어떤 어느 한순간에 뭐 모멘텀들이 나온다라면 반등이 나오겠죠. 그때는 15만 원 정도 수준까지는 반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유하셨다가 15만 원 근처 정도까지 가게 된다라면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문의를 해주시면 그때 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SK이노베이션은 지금은 인내 구간이다. 조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반등의 여지라든지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그때 한 번 더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조금 기다려보시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조금 일찍 채택이 됐더라면 어땠을까. 제가 다 아쉽습니다. 우리 손재희님의 SK이노베이션 봤는데 이래저래 SK그룹 내에서 이 배터리 일병 살리기 이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빨리 또 하루빨리 주가 바닥을 확인했으면 합니다. 힘내시고요. SK이노베이션 진단해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이 계속 올라오는데요. 이번에는 CH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필명 쓰시는 분께서 JMB라는 종목을 신청을 해주셨어요. 이 종목을 16,300원에 사셨으니까 오늘 사셨을까요? 오늘 종가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0원 차이 나네요. 비중 20%.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이 JMB라는 종목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대응 전략 포인트 알려주시죠. 자, 이 JMB는 스펙하고 합병해서 상장된 그런 기업입니다. 자, 반도체 쪽에서 들어가는 진공 펌프 같은 거, 뭐, 요런 거 만드는 기업이고요. 자, 진공 펌프 정확히 얘기하면 진공 펌프에 들어가는 뭐 정밀 부품들, 요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이 JMB 같은 경우도 실적 상승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처음에 상장되고 난 다음에 뭐 스펙 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스펙에서 알아서 뭐 이렇게 잘 상장을 했겠지만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확인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어요. 자, 작년 실적을 한번 보게 되면 2021년, 22년, 23년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요. 작년에 매출액이 한 153억 정도가 매출액이 나왔습니다. 재작년에 166억이었어요. 물론 이거는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주식들 중에 재작년보다 작년에 좋았던 기업들은 거의 뭐 손에 꼽을 만큼 그 정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용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뭐 영업이익 줄어든 부분들도 얼마든지 이해는 좀 가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 부분들 보시게 되면 153억 매출액에 이게 시가총액이 1,500억이다. 그러면 결코 주가 자체가 결코 싼 주가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염두에 두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 시청자님께서 제가 보기에도 오늘 매수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10,000원에서 지금 16,000원까지 3일 만에 이렇게 60%가 올라온 걸 잡으신 겁니다. 이거 저는 이런 매매를 굉장히 싫어해요. 왜 밑에 있을 때 안 잡고 왜 쫓아가서 잡을까? 위에서 쫓아가서 잡았을 경우에 금방 먹고 나오면 좋겠지만요. 깨지면 정말로 아프게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일단 뭐 지금 현재 상태는 윗꼬리를 좀 달긴 했지만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우리 시청자님 요거 자, 일단 보유를 지금 보유를 하시면 위쪽으로는요.
한 19,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쪽으로는 19,000원 정도로 보시되, 자, 이게 아래로 빠졌을 경우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워낙 단기간에 급등을 많이 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가격대는 지켜줘야 돼요. 이 가격대가 얼마냐 하면 위에 여기서 고점 한번 찍은 자리가 있죠. 자, 여기 찍은 자리가 있고 그 자리는 이 전에 찍었던 자리하고 또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또 여기죠. 지금 이 캔들, 오늘 나온 캔들, 여기에 절반 정도 선이 되는 그 구간입니다. 그 가격이 15,000원이에요. 자, 위쪽으로는 19,000원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시고요. 아래쪽으로는 15,0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JMB 스펙 상장이었군요. 뭔가 좀 생소하다 싶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가격 구체적으로 좀 풀어드렸는데 매수 타이밍이 좀 아깝다라는 의견도 함께 드렸으니까 다음번에 매매하실 때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주시면 더 좋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JMB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내일장 전략, 내일장 금요일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자, 뭐 일단 한 가지 큰 불확실성은 넘어간 거죠.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 자, 이 총선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좀 있죠. 우리 금융투자소득세 이런 부분들도 뭐 좀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되는 내용들 이런 것들도 조금 부담이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도 마찬가지로 이 세금을 이렇게 감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거지 주가가 올라가는 걸 반대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봐요. 주가 올라가는 거 반대하면 그거는 우리 투자자들한테 이 투자자들을 완전히 적으로 돌리는 거니까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아마 얘기들이 좀 있긴 있을 거예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좀 그렇다라는. 그러면 저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다라고 봅니다. 자, 이거 우리 금투세 같은 경우도 뭐 IRA 계좌 이런 쪽으로 대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밸류 프로그램 관련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이 빠지면 오히려 5월 달에 그 대책이 나온다지 않습니까? 이거 덮어놓고 반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 세금 부분들에 대한 절충은 필요하니까 당장은 크게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이런 쪽들 좀 이렇게 과하게 빠졌다 싶으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총선에 대한 불확실성은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조금 인위적인 옵션 만기였다라는 생각인데 그 부분은 아까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뭐 일단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코스피 지수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 보시게 되면 빨간 선이 20선입니다. 가장 위에 있는 거. 그리고 아래 받치고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62평선이에요. 아직까지 21 이동평균선 자체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우상향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우리 전에처럼 급락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하지만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걸 돌파를 하고 만약에 다음 주 말 정도에도 돌파를 못하고 현재 가격이나 현재 주가 수준이나 이쪽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때는 좀 리스크 관리를 고려해 봐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도 좀 살아있고 외국인들도 뭐 삼성전자를 비록 일부 종목들이지만요. 삼성전자를 이렇게 강하게 매수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22평선에서 62평선 사이 이 사이에서 방향성을 모색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수 자체는 좀 출렁출렁할 거다. 뭐 20, 60선 사이에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약간의 좀 불안 요인들도 있죠. 미국의 물가도 마찬가지로 어제 발표된 게 뭐 3.8%가 나왔죠. 굉장히 좀 높게 나왔습니다. 전달에 발표됐던 게 헤드라인이 3.5였는데 3.8. 그러면 이 근원 물가라도 떨어져야 되는데 근원 물가도 전월하고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겠습니까?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전부 다 고려한
그런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월요일 날 야인시대 히든카드에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비록 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20% 이상 올라와 있긴 하지만요. 휴메딕스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이 제가 아까 뭐 실적 나온 부분들 다 따지고 기업 내용들도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런 쪽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뭐 다만 최근 들어서 단기간에는 휴메딕스 차트를 다시 한번 볼까요? 단기간에는 좀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좀 이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취하면 좋으실 거고요.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한 31,000원 정도, 31,100원 원 정도, 그 정도 대에서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가격하고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갖고 또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이 종목이 뭐 안전한 종목인가? 그리고 주가는 많이 오르진 않았는가? 그리고 수익성하고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수가 없으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에서의 전략 포인트까지 알아봤는데요. 수고해주신 이재표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눕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시간이 모자라시죠? 또 이재표 전문가한테 궁금한 점도 많으시죠? 그래서 아쉬워하실 분들을 위해서 내일입니다. 금요일 12일 금요일에 오후 4시 유튜브에서 이재표 전문가 라이브 방송합니다. 10배 간 종목 그리고 앞으로 10배 갈 종목 AI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AI 시대 진짜 수혜주는 무엇일까? 템베거가 궁금하신 분들 여기에 많이 참여하셔서요. 또 이런 종목군들 미리미리 잘 골라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평소에 지나치고 보고만 계셨던 분들도 토마토 증권통 유튜브 현재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은 구독 이벤트 진행합니다. 100% 당첨되는 이벤트니까요. 다들 참여해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은 이 참여 작성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이름과 또 전화번호 적어주시면은 신청이 되니까 이 이벤트도 놓치지 마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